안녕하세요. 준현TV 아무거나 연구소 연구소장 준현입니다. 오늘의 아무거나 물어보살은 이 코딩 테스트에서 동적 계획법 문제를 어떻게 푸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이제 메모이제이션 영상을 이렇게 올렸는데 코트에서 DP가 빠지질 않던데 문제풀이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자, 그래서 제가 동적 계획법을 완전 정복하기 위한 수련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삼각형 위의 최대 경로라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프로젝트 오일러 18번에도 나오고 프로젝트 오일러 67번에도 나오고 알고 스팟 트라이앵글 패스 문제도 있고 알고 스팟 트라이 패스 카운트 문제도 있고 이렇게 문제가 같은 문제인데 좀 다양하게 변주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다양한 동적 계획법의 적용 응용을 연구를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크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문제를 동적 계획법 수련을 위한 DP 문제 훈련을 위한 샘플 문제로 선택을 했는데, 자, 이 삼각형 위의 최대 경로 문제, 이게 이제 무슨 문제인가 하면은 요런 삼각형을 가지고 경로를 찾는 문제입니다. 사이트에서 들어가서 보시면 이거는 트라이 카운트고 트라이앵글 패스 문제가 있습니다. 요 트라이앵글 패스 문제를 가보시면 자, 요렇게 문제가 있는데 요 삼각형에서 한 칸씩 아래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한 칸 바로 아래 숫자 혹은 오른쪽 아래 숫자로 내려가서 제일 밑에까지 내려가는데 이때의 모든 숫자의 최대합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삼각형이 주어지면 최대합이 28이다. 우리가 아까 답은 이렇게 알 수 있죠. 6, 2, 4, 7, 4 내려오면 28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341이 됩니다. 여기 이제 프로젝트 오일러에도 이렇게 맥시멈 패스썸 해가지고 나오는데 18번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삼각형이 있을 때 이렇게 놓으면 이제 왼쪽 오른쪽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 3, 7, 4, 9가 최대 합이 되는데 23이 최대 합인데 이런 삼각형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라는 문제죠, 그죠? 그러면 이제 시간 복잡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냥 분할 정복으로 풀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 67번을 가보면 이렇게 있는데 이 텍스트 파일로 주어진데 이 텍스트 파일이 이만큼 커요. 이렇게 엄청나게 큰 거는 분할 정복으로는 절대 풀 수 없고 동적 계획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트라이 패스 CNT 카운트 문제에 가보시면 이런 경우에는 잘 보시면 이제 9735 9735 여기 요렇게 가는 수도 있고 요렇게 가는 수도 있죠, 그죠? 요거 더하면 24인데 9726 요걸 다 더해도 24이다. 즉 최대값이 24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24가 되는 경로의 숫자가 몇 개인가 라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게 8개가 나오고 이 경로가 그 다음에 얘는 최대값이 아까 봤는 대로 3개가 나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다양한 변주가 가능한 요 삼각형 위의 최대 경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7단계를 거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코딩 테스트 문제를 특히 동적 계획법이 포함된 코딩 테스트 문제를 완전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먼저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런 삼각형이 주어졌는데 이렇게 내려갈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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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뭐가 됩니까? 바이너리 트리가 되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내려가는 경로에서의 최대값 구하는 거는 분할 정복으로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divide and conquer를 가지고 분할 정복을 해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내가 어떤 노드가 있을 때 바로 아래로 내려가거나 오른쪽으로 내려갈 수 있죠. 그죠? 그럼 이게 서브트리가 될 거고, 그럼 이 서브트리의 최대 합하고 이 서브트리의 최대 합을 둘 중에서 더 큰 거를 구하면 되죠. 그죠? 레프트하고 라이트 중에서 더 큰 거를 여기에다 저장하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또 이제 얘가 리턴 했으니까 얘를 리턴하고, 바닥에 갔을 때 엑시트 컨디션이 나오겠죠. 그죠? 자, 이렇게 구현하면은 분할 정복으로 구현하는 거는 깔끔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최대 얘가 최종적으로 리턴을 받아서 마지막에 28이라는 거를 리턴해 주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분할 정복해서 들어갈 때 패스를 저장해서 다시 거꾸로 되돌아오면 이 경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분할 정복으로 푸는 거는 간단하고 또 개념적으로 이해하기도 쉬운데, 방금 이렇게 보셨다시피 요렇게 내려가고 요렇게 내려간다면 얘는 중복 부분 문제가 되죠. 그죠? 중복되는 부분 문제. 지난 그 영상에서 메모이제이션을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오버래핑 서브 프로블럼, 즉 중복되는 부분 문제들은 우리가 메모이제이션을 적용해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재기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메모이제이션으로 이렇게 풀어보시면 시간 효율은 상당히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런데 더 빠르게 하려면 아예 재기를 없애가지고 포르프로 구현을 하려면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동적 계획법. 이것도 사실은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디바이드 앤 컨커로 분할 정복 재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거꾸로 올라가면서 여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얘하고 얘 중에서 더 큰 거를 선택해서 4하고 더해주면 11이 되죠. 그죠? 또 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요거하고 요거 중에서 지금 이제 더해서 올라왔으니까 얘는 요거하고 요거 중에서 큰 거 더했으니까 10이 되죠. 14하고 10 중에서 더 큰 거 14를 더해주면 얘가 21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차고 올라가면 여기 마지막 28이 여기 나오기 때문에 이 트라이앵글의 00 위치에 저장된 요 28을 리턴해 주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요 경로가 그냥 최저값만 거꾸로 올라가서 최저값을 아는 데는 DP 적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경로를 저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하나의 트릭으로 이렇게 있을 때 얘에서 저장해서 올라갈 때 별도의 탭에다가 얘가 왼쪽에서 왔는지 오른쪽에서 왔는지를 여기 저장하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장되어 있으니까 1을 저장하고, 만약에 얘 같으면 왼쪽 바로 올라왔으니까 0을 저장하고, 그러면 이제 0과 1 이렇게 저장되어 있으면 0이면 밑으로 내려가고 1이면 더하기 해서 이렇게 내려가고, 거꾸로 이제 내려오면은 그 경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DP를 다 적용하고 나면 이제 또 이런 문제가 생기죠. 요렇게 가는 경로하고 요렇게 가는 경로를 카운팅을 어떻게 할 거냐. 카운팅은 이제 만약에 카운팅만 해야 된다 그러면 백트래킹을 적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분기 한정법을 적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그런데 이 백트래킹이나 분기 한정법으로 풀기보다 우리가 이제 DP로 문제를 풀어놨으면 보통 카운팅만 하라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최저값하고 같이 그거 출력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 동적 계획법에서 적용한 게 또 이제 테이블 하나 더 적용해서 얘 같은 경우는 단일 경로고, 얘 같은 경우는 이중 경로고, 얘 같은 경우에도 이중 경로고, 얘 같은 경우는 단일, 이제 끝났으니까 단일 경로. 이렇게 하면 요렇게 내려와서 분기가 되고, 분기가 돼서 요렇게 되니까 이 리프 노드의 개수를 카운팅을 해주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또 얘도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벌써 6가지 단계를 했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의 합은 24라는 걸 최저값을 구하고, 동시에 얘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를 리프 노드를 만나면
이때까지 경로를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최악의 경우죠, 그죠? 모든 그 경로가 다 같은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중복이 되고, 그 다음에 패스도 이렇게 32가 아니고 2의 얘가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이니까 16이 되겠죠, 그죠? 그 16개의 11111이 나오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동적 계획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면 이 동적 계획법 완전 정복 마스터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수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이렇게 쭉 풀어 나가 보면 어떤 성취감 같은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최적화 문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 한 개를 제기를 이용한 분할 정복으로 한번 일단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중복 부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메모이제이션을 한번 적용해보고, 제기를 그대로 두면서, 그 다음에 이제 동적 계획법을 이용해서 상향식 해법으로 최저값을 한번 구해보고, 그리고 이 최저값을 가지고 최적해를 아무거나 하나 찾을 수 있도록 확장해보고, 혹은 이 최적해의 개수를 카운팅 할 수 있도록 또 분할 정복으로 구현해보고. 근데 이 분할 정복이 된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카운팅 하는 것도 동적 계획법으로 풀어보고, 그렇게 해서 최저값과 최적해의 개수, 최적해를 모두 한꺼번에 구하는 이 최종 솔루션을 완성하면 요 7단계를 거쳐가면은 여러분들이 동적 계획법을 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만 먼저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파이널 솔루션인데, 이렇게 이제 그거 방금 말씀드린 모든 걸 다 적용한 거예요. 모든 걸 다 적용해서, 자, 이게 아까 여기 그 알고스파스에 있는 문제였죠. 얘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입력이 이렇게 들어가면 28이고, 그러니까 최대값이 경로 최대 합이 28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로 개수는 하나이고 6, 2, 4, 7, 9가 경로다 이렇게 출력해 주죠. 그 다음에 얘 말고 얘가 아니네. 얘가 이제 중복이 되는 거였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보면 이제 24가 최대 합이고, 경로의 개수는 3개이고 9735, 9735, 9716.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이제 최대 합은 4이고 경로의 개수는 8개이고 이렇게 8개가 1111이 다 출력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아까 프로젝트 원래 굉장히 큰 거, 엄청나게 큰 거 이렇게 4.인 6.인 얘가 엄청 큰 거네요. 이렇게 보시면 이 엄청 큰 거를, 이게 여기 있어서 그렇군. 굉장히 큰 삼각형이죠. 이 삼각형을 5.2니까 5.인 이렇게 보면 이제 7273이 최대 합이고, 그 다음에 경로가 2개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잘 보시면은 중간에 어딘가에 달라지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까지 갖고 중간에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여기 좀 다르죠, 그죠? 요거하고 그래서 경로가 아마 쭉 오다가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다시 합쳐지는 그런 이제 경로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7가지 단계를 쭉 한번 거쳐 보시면 이제 동적 계획법을 완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코드를 만들었는데 이 코드 하나하나 설명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시리즈 영상으로 다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GitHub에 가보시면, 이것도 제가 주소를 링크를 해드릴게요. GitHub에 가보시면 제가 작성한 코드는 다 올려놨으니까 영상을
기다리기 귀찮으신 분은 저 GitHub에 가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영상을 좀 기다려 주시면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면 제가 열심히 찍어서 빨리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